네, 계속해서 입력 설계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이 폭발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반 사용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따라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화형 입출력 방식이 있는데요. 이 대화형 입출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나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표시해서 그 자리에서 껌뻑껌뻑 하는 방식이죠. 또 메뉴 방식이 있고요. 또 항목을 채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 그림으로 그려주는 방식이 있죠.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각각의 대화형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롬프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롬프트가 위치한 곳에 사용자가 직접 명령어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런 프롬프트 방식의 장점으로는 일단 키보드를 주 입력 장치로 사용하는데, 이 키보드가 다른 매체에 비하면 입력 장치에 비하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명령어 처리 방법의 구현이 쉽고요. 이 명령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복잡한 명령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있고 사용자가 정의한 매크로를 이용하면 몇 개의 명령 실행 단계를 압축해서 이렇게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급 사용자에게 적합한 입력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복잡한 명령들이 있으면 그것을 배워야 하고요. 사용자가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도움말 기능이나 오류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육과 명령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용 입력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방식은 메뉴 방식인데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나 선택 사항들을 메뉴로 만들어서 화면에 진열해 놓고 사용자로부터 선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초보자나 컴퓨터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중급 사용자에게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뉴 방식은 메뉴 자체가 기능을 설명해 주는 그런 헬프 기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배우기가 쉽고, 그 다음에 사용층이 다양한 경우에 적합한 입력 방식입니다. 단점으로는 메뉴 선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 이상 빨라지기가 어렵습니다. 대량의 자료를 입력하기가 또 어렵고요.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입력의 융통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목 채우기 방식이 있는데요. 화면에 항목의 이름과 함께 입력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과 함께 항목 이름을 진열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메뉴 방식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입력 자료가 많을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장점으로는 중급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합하고 대량의 정보를 입력하는 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화면을 종이에 그려서 시스템 동작을 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화면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형식 입력 간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이콘 방식이 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항목을 진열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 도구로 지정해서 직접 실행하는 방식이죠. 직접 조작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이콘 방식의 장점은 배우기가 쉽고 사용하기도 쉽고 화면 단위의 대화가 가능하고 정보 출력을 그래픽으로 표시하기가 쉽습니다. 오류 수정도 쉽고요.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고 표준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출력 설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출력 설계를 하는 절차입니다. 출력 설계는 우선 내용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매체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설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죠. 내용은 항목명이나 항목의 배열, 항목의 자릿수, 항목의 문자 구분, 집계 구분, 입력 정보의 오류 체크 방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매체화 단계에서는 출력 형식, 출력 매체, 그 다음에 장치 이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위한 보조 장치를 지정을 하고 출력 장소와 출력 정보량, 그 다음에 출력 문자 수, 복사, 배열 순서, 출력 주기 이런 것들도 여기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는요. 분배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분배되는 경로는 어떻게 지정해 줄 것인가, 뭐 이런 분배가 되는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용 설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출력되는 정보의 이름, 그 다음에 출력 목적, 그 다음에 사용자와 이 출력된 정보가 이용되는 경로, 이용 주기, 그 다음에 기밀성을, 즉 보안이죠.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 설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출력물은 출력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보고서를 설계해야 하는데요. 출력 보고서를 설계하는 목적은 사용자의 이용 목적과 일치해야 하고 또 편집을 함으로써 출력 프로그램을 적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의 출력 시간을 최소화하고 작동은 간편하게 하는 것이 출력 보고서를 설계하는 목적입니다. 출력 보고서를 설계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 4가지가 있어요. 분배 책임자, 분배 방법 및 형태, 분배 경로, 그다음에 분배 주기 및 시기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 인간을 위한 출력 방식은 대표적으로 인쇄를 해서 이용하는 인쇄 출력 방식이 있죠. 시스템이 처리한 결과를 프린터를 통해서 종이나 필름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쇄 출력할 수 있는 출력기는 프린터죠. 프린터는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린터, 그래프를 중심으로 하는 프린터, 그 다음에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필름이라고 하는 컴 시스템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대별되는데요. 문자 중심의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 문자를 기록하는 도트 프린터라든지 라인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등입니다. 있습니다. 인쇄 속도가 도트보다는 라인보다는 레이저로 가면서 상당히 빨라졌죠. 그래프 중심의 프린터는 가로, 세로 움직임이 자유로운 특수한 프린터로서 그래프나 도표를 출력하는 적당한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로터 같은 것이 있죠. XY 플로터. 그 다음에 컴 시스템은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처리한 결과를 마이크로 필름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마이크로 필름을 서로 결합시켜 놓고 있겠죠. 인간을 위한 출력 방식 중에 또 영상 출력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시스템이 생성한 결과를
인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출력된 결과는 보관되지 않고 다음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주로 일회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문자 표시 장치, CDU 또는 캐릭터 디스플레이 유닛, 그래프 표시 장치, 그래프 디스플레이 유닛, 음성 출력 장치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계를 위한 출력 방식을 살펴보면요. 기계를 위한 출력 방식의 의미는 처리된 결과를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같은 기계 시스템이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출력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체 출력 방식과 신호 출력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매체 출력 방식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 매체를 통해서 처리된 결과를 나중에 미래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기 테이프라든지 또는 자기 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턴 어라운드 시스템이나 음성 출력 시스템 같은 기타 출력 방식이 있는데요. 턴 어라운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출력된 정보가 사용자의 손을 거쳐서 다시 시스템으로 재입력되는 그런 방식으로서 지로를 발급한다든지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음성 출력 시스템은 음성을 입력해서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필요한 데이터로 입력시키거나 컴퓨터에서 처리된 결과를 소리 형태로 출력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겠습니다. 자, 출력 보고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고려해야 되고, 왜 보고서를 만드는가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시기도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고서의 양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해야 합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원리 5가지입니다. 자, 지름길을 제공해주고, 작업의 진행 사항을 알려주고, 위치와 명칭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지도 고려해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전표를 설계할 때는 기입하기 쉽고 취급하기 쉽고, 그 다음에 엔트리 요원이 엔트리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입출력 표준화의 종류로는 방식의 표준화, 매체의 표준화, 형식의 표준화, 등록의 표준화, 코드의 표준화가 있습니다. 자, 입력 정보를 설계할 때는 자, 먼저 발생 단계, 수집 단계, 매체화 단계, 투입 단계, 내용 단계 순으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입력 정보 매체화에 관한 설계에서 특히 입력 정보를 어떤 매체로 변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그런 입력 정보의 매체화는 그 입력 정보를 어떤 매체로 변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 방식으로는 집중 매체화 시스템과 분산 매체화 시스템, 그리고 회귀 시스템, 다시 말하면 턴 어라운드 시스템, 그 다음에 직접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출력 정보의 설계는 출력 정보 내용, 그 다음에 매체화, 그 다음에 분배, 끝으로 이용, 이런 순서로 출력 정보의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출력 정보 보고서를 설계할 때는 컴퓨터로 처리된 내용을 종이에 출력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종이 양식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보고서 설계라 하면 결국 종이 양식에 관한 설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보고서 설계할 때는 이용자, 이용 목적, 필요 부서,
그리고 필요한 시기와 분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입출력 설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